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이거 되게 잘 마신 것 같아요. 네. 신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아플 것 같지 않은 네. 분이 신경외과를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데 네.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하나요? 네. 23살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해서 관리를 안 하다가 올해 초에 정말 좀 심각성을 깨달아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장담하는데 윤성민 씨 50 못 넘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좀 놀래가지고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병원 찾아가면서 좀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를 잘 하고 있죠. 좀 웃으면서 오늘 촬영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젊을 때부터 나타나는 아마 가족성이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고지혈증인데요. 제가 처음 발견한 게 23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시즌 중이었고 네. 진짜 공교롭게도 선발 등판 전날에 새벽 1시쯤 됐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되게 할 말도 없으신데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뚝 끊으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일 던지고 이야기할게.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무슨 일 있는데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야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네. 심근경색이라서 너무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이제 심장마비죠. 그렇게 이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심폐소생술로 잠깐 이제 계셨다가 조금 호전이 되셔서 이제 조영술까지 진행해서 지금 잘 계신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오신 김에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 아드님도 검사 네. 받아오시라. 네, 온 가족들 다 한번 검사 네네. 받아보세요. 이거 다 콜레스테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체격이 184cm에 몸무게 78kg. 그렇죠. 너무나도 정상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서 뭔 일 이렇게 해서 검사를 딱 받았는데 선생님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한테 윤성민 씨 혈관 나이가 한 60대로 추정이 됩니다. 무슨 소리세요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한 600 정도 나왔어요. LDL이 450, 그래서 거의 500 가까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에이 잘못 나왔겠지 속으로. 뭐 아픈 데가 없는데 네.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저는 뭐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반응이시죠. 의사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는 좀 답답해요. 그런 네. 사람들이. 아니 사실은 이 얘기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아버지도 네. 심혈관 조영술 하시고 스텐트를 넣었어요. 네. 제가 학교 의과대학 다니는데 그때 심장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체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체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맨날 소화 안 된다고 네. 퍼트를 마시고 맨날 뭐 드시면 소화 안 돼, 소화 안 돼 이 소리만 계속 하시다가 제가 나름 의대생이니까 아버지 그 순간에 바로 손잡고 끌고 네. 응급실로 들어갔죠. 혈관 2개 막혔더라고요. 겨우 살렸습니다. 구독! 그러면 콜레스테롤 하는데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죠?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죠. 그죠. 나쁜 콜레스테롤. 맞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조절을 할지가 네. 사실 모든 심장, 뇌, 혈관 질환의 관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수치들을 다 신경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LDL을 약으로 얼마나 잘 조절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은 생활 습관 교정으로 같이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지 약을 써서 억지로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뭐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LDL 약으로 잘 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열심히 조절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상으로 저는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고위험군, 네, 그러니까 정상 콜레스테롤의 절반 수치까지 내려서 맞아요.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LDL이 70 정도가 이제 네. 정상이 60에서 70을 유지해야 되는.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상치가 얼마예요?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근데 그게 한 번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이 수치가 정상, 이분은 이 수치가 정상하고 목표치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표치를 이미 부여받았으니까 거기 맞춰서 잘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높아도 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제가 23살의 어린 나이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겠지. 나같이 콜레스테롤 높아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좀 막연하게 이게 되게 심각한 병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이 또 흘렀을 거예요. 제가 프로야구 선수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팀에서 이제 종합검진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또 총 콜레스테롤 한 600. 네, 약도 안 먹었죠. 그래서 이제 불러서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두 번째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아프지도 않은데 왜 자꾸 관리를 해야 되냐. 난 와닿지가 않는다. 약을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을 한 달 먹었어요. 근데 그 한 달을 약을 먹으면서 이제 느낀 게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그리고 등이 막 담도 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경기력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컨디션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원인을 찾는 거죠. 내가 프로야구에서 5년을 뛰었으니까 좀 이게 떨어질 때가 됐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무심코 이 얘기를 했는데 부작용이 있대요. 맞아요. 네. 스타틴 계열의 네. 약물이. 네. 그래서 약을 또 끊었어요. 지금은 내가 약 먹을 스스로? 때가 아니라 그럼 저 약 안 먹겠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이게 근육통이 좀 적은 약들을 찾아서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다른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냥 그 약을 딱 보면 안 먹어. 난 지금 야구할 때야. 이것 때문에 경기력에 지장이 있기가 싫어.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전형적인 말 안 듣는 환자죠. 근데 이해는 돼요. 네. 아프니까. 맞아. 근데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엄청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아플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약으로 바꿔보면 조절이 더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도는 안 해보신 거죠, 지금. 지금은 알죠. 네. 확실히 약을 여러 가지 바꾸다 보니까 딱 네. 맞는 게 있더라고요. 아침에 맞아요.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찌뿌둥한 것도 있었고 그게 좀 참을 만한 정도도 있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고지혈증 관련 영상을 찍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화가 나셨어요. 지금. 그것보다도 뒷일이 걱정이 돼요.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왜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 부작용이 심한데 의사가 나와서 막 약자랑만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불태운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경험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말씀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먹는 약도 종류가 아주 많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을 조금씩 줄여나가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우리 윤 선수처럼 잘 조절이 안 되는 먹는 약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주사 치료제도 나와 있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치료 받으시면 어떻게든 조절이 되니까 병원에 와서 빨리 상담받고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제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딱 결심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이 건강 쪽으로 했던 생각 중에 하나 뭐냐면 나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뜨려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계셨군요. 기억은 하고 있었죠. 왜냐면 부모님도 항상 너 관리해야 된다 하고 건강검진 할 때마다 항상 이 이상 지질혈증 항상 이제 나오고 위험군이다. 네. 그래서 은퇴 후에 제 약도 많이 바꿔보고 먹어보고 했는데 212 밑으로 안 떨어져요. LDL이 약으로.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이제 350, 300 네. 거의 반은 떨어뜨렸어요. 네. 근데 LDL은 200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주 센 약도 쓰기가 힘들었을 테고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3년을 약을 먹었는데 200 이하로 안 떨어지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왠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증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이 힘들어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나를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을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네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콜레스테롤 이상 지질혈증 갖고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심각성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증상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도 되게 어쩔 때는 귀찮고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바쁘고 그러면 맞아요. 서울에서 한 2달, 3달 먹다가 한 달을 또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고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증상들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쓰리고란 말을 들어보셨죠? 알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였나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렇게 고혈당, 예. 당뇨죠. 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네. 요즘 쓰리고라는 말로 애칭이죠. 그런데 이 쓰리고
관리 그러면은 다들 알고 계시기를 식이 조절, 운동, 체중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3고 중에서 약 없이 이런 건강한 생활들로 조절이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잘 안 되는 걸? 세 개 다 무조건 안 될 텐데 약 없이. 아닙니다. 고혈압, 네. 살 빼면요. 식이 조절하고 운동해서 살 빼면 1kg당 약 1 정도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20kg 빼면 혈압이 한 20 떨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네. 당뇨도 네. 살 빼면 혈당이 쫙 조절이 되기 시작해서 당뇨약 먹다가 끊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오, 그런데 고지혈증만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약 없이 조절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먹는 것만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력이 무서운 거고 내 몸에 유전자가 그걸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약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표본이 윤성민 씨죠. 왜냐하면 20대에 그것도 운동선수로서 네. 식이 조절, 운동, 체중 조절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네. 실패한 사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억울했어요, 되게. 184cm에 78kg, 거의 80kg인데 그때 콜레스테롤 너무 높고 이게 뭐 증상은 없는데 진짜 죽는 병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막 억울하기도 했는데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진짜 이거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치료해 오신 이력을 쭉 들어보니 네. 왠지 먹는 약만으로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목표 네. 수치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약을 미리그램도 많이 늘려봤고 뭐 200에서 19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약을 다 바꿔봐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 주사 처방까지 해줬죠. 그래서 약과 주사 치료를 병행한 결과 한 2달 정도 됐나요? 콜레스테롤이 150, 120, 70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저는 완벽하게 정상 수치가 됐고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알았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앞으로 죽기 전까지는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또 임무가 생긴 거죠. 완전 네. 불량 환자에서 모범 사례가 됐어요. 모범 사례.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LDL 70 딱 떨어진 거 보고 불량 환자답게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랬는데 빨리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이런 분위기 파악 딱 하고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설득해서 LDL 70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고집을 이기기가 네.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환자분도 점점점 병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면서 아주 치료가 잘 된 모범 케이스 같습니다. 구독! 자, 오늘 영상을 보고 내가 평소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데 걱정이 된다. 내지는 검사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지질검사, 혈액검사 예약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계속 검사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런 검사 수치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들도 자료만 갖다 주면 의사들이 다 정리를 해주죠. 세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지 일일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가까운 부모님 정도는 이미 체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질 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을 이미 먹고 있다면 어떤 약 먹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제를 먹고 있다면 어떤 보조제를 먹고 있는지 기록을 해서 병원에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 윤성민 선수처럼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중단할 게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걸 상담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약을 먹다가 끊다가 이거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막 소홀히 하기도 하고 계속 악화가 됐다가 좋아지기도 했다가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경각심을 완벽하게 가지고 앞으로 평생 좀 관리를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함,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위험군, 고이상지질혈증이 어떤 병인가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해서 알면 이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사실 뭐 약을 안 먹게 되고 괜찮겠지, 이거는 저는 느껴봤거든요. 이건 없어요. 침묵의 암살자처럼 정말 몸에서 반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윽 하면은 눈이 이제 안 떠지는 거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만큼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가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어려우면 그냥 병원 가서 선생님이 또 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언제 되세요? 오세요. 그럼 또 가세요. 뭐 약도 다른 걸로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렇게만 한 진짜 6개월, 1년 하면 진짜 좋아지고 좋아진 다음에 또 유지를 잘 하시면 정말 이 건강하고 정말 삶의 질이 높은 인생을 또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했어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라 그럴 때 가서 약 먹으라 그럴 때 먹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정답입니다.